옷가방 든 아내를 찾아라. 장해찬 평당 혹시 아내분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상황이 좀 묘한데요. 이 40대 여성이 지난 25일 오전 10시쯤에 해외 결제와 관련된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에 나온 전화번호를 눌러보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결이 됐다고 하고요. 이 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네. 다시 또 검찰로 전화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칭 검사라는 사람이 네. 이 40대 여성에게 계좌가 범죄에 사용돼서 기소가 됐다. 아이고. 이거 아주 큰일 났다고 금융감독원을 연결시켜줬고요. 어허. 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은 이게 범죄에 이용된 계좌니까 들어있는 금액의 90% 이상을 인출시켜야 된다면서 좀 알 수 없는 지시를 이 여성에게 내린 겁니다. 아니 이제 제가 만약 저런 전화 받으면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덜컥 겁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내 계좌가 지금 범죄에 이용이 됐다. 내가 기소까지 될 수 있다라고 검찰이 얘기하고 금융감독원까지 전화가 연결이 되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은행 두 곳에서 현금 6,300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세상에. 이 인출한 금액을 가지고 제주도의 모처에서 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기로 한 거죠. 아니 그러면 결국 이 40대 여성이 박성배 변호사님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냥 남편은 그냥 저 아내가 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남편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아내는 이미 거액을 들고 보이스피싱범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에. 연락도 닿지 않아요. 보이스피싱범과 통화를 하느라고 남편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곧바로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6,300만 원의 거액을 들고 보이스피싱범을 만나러 가고 있다. 세상에. 통화가 닿지 않는다고 다급하게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요. 인상착의를 파악해서 관할 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어허. 피해자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의 전화도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유인하는 과정에서 나와의 전화 통화를 끊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폰으로 검색도 해보지 말라고 하는데 전화를 끊거나 검색을 해볼 때는 지금 당장 인지는 못해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릴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돈을 630만 원도 거액일 텐데요. 6,3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나간 아내 통화도 안 돼요. 남편도 통화도 안 돼요. 경찰은 이 신고 전화를 받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그 아내가 그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현금을 인출하고 지금 이동 중이다. 금방을 이제 계속 수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좁은 골목에서 너무 급하게 이동하는 차량을 발견했어요. 차종도 비슷했고, 그래서 따라갔죠, 뒤로. 어쩔 수 없이 앞을 가로막고 저희가 그 아줌마를 이제 설득을 시켰죠. 진정하시고 경찰 말 들으시라고. 근데 문 안 열고 계속 안쪽에서 핸드폰 들고 계셨고, 저희가 제복을 입었잖아요. 경찰관이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 연 다음에 이제 계속 설득을 했죠.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말 들으시라 했고 한 5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제 남문지검으로 가서 다시 설득을 했죠. 차분하게 인출된 현금이 어디 있냐 하니까 이제 차 옆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남편분의 이른바 촉 그리고 경찰분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세상에 보이스피싱범한테 훌쩍 넘어갈 뻔한 그 돈을 진짜로 잘 보존시킨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저 경찰분 얘기 듣는 과정에서요. 오윤성 교수님, 왜 저 아내분은 제복을 입은 경찰분들이 자, 차 문 좀 열어보세요. 지금 어디 가려고 하셨죠?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차에서 대치를 했던 걸까요? 저게 이제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 지금 속합니다. 아하.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보도를 보시고 아, 저런 수법이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 시민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편한테 연락했던 것이 아마 저 여성분이 그 지시를 안 따른 것 같아요. 원래는 남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알리게 된다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경찰에 절대 그 연락을 하지 마라. 만약에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자기 그 남편에게 연락을 딱 한 그 순간이 바로 저 6,300만 원을 구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도 그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네. 추정컨대 네.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경찰에게도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다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수법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잘 이렇게 전파가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고 안 되니까 이제 그 수배를 내려가지고 그 제주시에 있는 한 그 중학교 앞에서 이제 그 앞을 막았는데요. 네. 경찰이 아주 적절하게 잘 그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분들이 발빠른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남의 일처럼 대응을 했다면 아마 아내분 그냥 뭐 잘 들어오실 거예요라고 했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아니라 전 순찰차에 수배령을 지금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찾아낸 거예요. 피해자가 통화가 되지 않으면 경찰로서도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어느 정도 경찰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는 촉과 능력을 상당히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록 직접적으로 통화는 되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또 주저하고 있는 피해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 숙지 상태 그대로를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다행히 6,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어가는 건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현장을 덮쳐서 보이스피싱범들 잡았겠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왔다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단 이제 그 보이스피싱 그 범인들은 항상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계속 전화통을 들고 있게 하면서 피해자를 지배하고 심리적으로 종소시키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중간에 경찰이 끼어들어서 전화가 끊어지니까 아! 그 범인들이 이거 산통 깨졌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하. 어쩌면 몇 분 동안 이제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경찰이 차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범인들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성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돼 있었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건 삭제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일단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공무원분이 전화해서 계속 전화 끊지 말라 네. 계속 몇 시간 동안 통화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네. 절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